알고지는 매매가 얼마나 정교하냐면 CNBC 주식방송의 여자 아나운서의 목소리 떨림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것까지 다 변수를 넣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거야. 이 바닥을 모르는 거야. 이런 얘기를 누가 뭐 하나요? 유튜버들 중에서 이런 실무적인 얘기들을 안 해요. 주가가 요 정도로 움직였을 때 매수하도록 자동 매매를 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가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여기도 걸어놓는 겁니다. 현재가가 2,200원이나 2,300원 이상이 되면 주문을 실행하라 라고 해서 감시 조건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장 변동성과 프로그램 매매의 거래량 모두 개장 직후와 종장 직전에 높은 수준을 보이는 유사한 패턴을 나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이익이 될 확률이 높은 종목은 아침부터 조금씩 오르는 주가이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주식을 한다? 당연히 실패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저자의 45년 투자 경험, 노하우, 기술, 마인드셋이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판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숙련된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트레이딩은 작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벌 수 있게 해줍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며 은퇴의 국면에 들어가면 더욱 그렇다. 투자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필요하게 되는 정신적 체조이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트레이딩 기술의 숙련일 것입니다. 이 책은 45년간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책은 그 누구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주식시장의 비밀, 주식시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장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기술에 대하여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주식시장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을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수라장 속에서 돈 버는 방법, 흐름을 읽고 매수 기회를 살피는 방법, 세력의 의도를 간파하는 방법, 돈이 벌리는 테마, 종목 선택 방법 등 투자자라면 궁금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간단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당장의 숙련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 한 권이 여러분들을 숙련자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10억 계좌 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큰손을 무서워하지 말라. 큰손이라고 말하면 무언가 거대한 힘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체를 보면 양복 입은 월급쟁이들이다. 그들에겐 수익을 내지 못하면 압박하는 상사들까지 존재한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자유롭다. 따라서 그들을 두려워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 평범한 월급쟁이들에게 자기 돈 써가며 승부하는 우리들이 패배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을 읽고 승리를 위한 무기와 작전 기술을 길러서 항상 승리하기를 바란다. 2. 실패하지 않는 것이 전부. 데이트레이딩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첫 번째 기본은 실패하지 않기다. 매수 지점을 항상 유리한 곳에 두어야 한다. 성급하게 매수하면 손실이 점점 커진다. 그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 5분봉의 움직임 속에서 주가가 잠시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아무리 인기 있는 종목이라도 그 종목의 경향을 미리 알아보고 유리한 지점에서 매수해야 한다. 조급한 마음을 누르고 한 템포 쉬었다가 매매하는 것은 데이트레이딩이든 스윙이든 수익을 올리기 위한 기본이다. 3. 합리적인 시세 형성이란 있을 수 없다. 시세의 형성은 합리적인 듯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 합리적이란 가령 실적이 좋고 업계 환경이 좋은 종목이 상승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다. 올라야 하고 또 오를 듯한 종목들이 오르는 것이다. 교과서적인 지식으로 말하면 그렇다. 아무도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흠이 있는 기업이 약간의 재료만으로도 오른다. 더 이야기해보자면 시세를 움직이는 집단의 올리자는 의도가 최우선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오르는 주식의 최대 요소이다. 인기조차도 나중에 따라온 것이며
오르기 때문에 인기가 생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주식시장의 주가는 비논리적으로 형성된다고 해도 좋다. 일반적으로 오를 것 같아 보이는 종목조차도 누군가가 그렇게 보이도록 기획한 것이다. 배후에서 세력이 작용하는 종목은 전혀 예상치 못한 주가를 보이기 쉽다. 이 구조를 알아둬야 한다. 4. 올라야 할 재료인데 내리는 이유? 누구라도 관심 가질 재료의 종목이 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 하고 매수에 나설 때쯤이면 주가는 계속 하락한다. 안 되겠다 하고 손절하자 갑자기 다시 오른다. 아주 유망한 종목임에도 시원하게 올라주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유는 아주 유망하기 때문이다. 펀드는 물론이고 개인 투자자 등의 매수가 몰려 매수가 강세가 되면 무거운 종목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노리면서 이익을 기대하지만 돈은 그렇게 쉽게 벌리지 않는다. 그 뒤에는 분명 세력이 있다. 세력은 어느 순간 매수를 완전히 멈춘다. 매수가 적어지면 주가는 계속 하락한다. 경험이 적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뭐야 하며 실망해서 내던진다. 그러면 종목은 가벼워진다. 매수에서 매달려 있던 투자자들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벼워지면 다시 세력은 매수하여 쉽게 주가를 부양시킨다. 그렇게 쉽게 올라간 주가는 다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한다. 인기 종목은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이 많다. 주가가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때 헛된 손절이나 던지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가의 리듬을 알아둬야 한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알고 주식시장을 대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대하는 것은 천지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투자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트레이딩 책을 리뷰를 했지만 확실히 이 책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자의 45년간의 경험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위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 계속됩니다. 5. 남들보다 늦게 진입하고 일찍 물러나라. 개인 투자자가 자주 범하는 잘못은 인기 종목을 늦게 쫓아가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매수하고 손해, 매수하고 손해의 연속이 된다. 투자한 돈이 점차 줄어드는 것은 그 때문이다.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법을 알고 있는가? 녹색불로 바뀌었다고 바로 건너지 말고 남들보다 조금 늦게 건너기 시작하고 남들보다 서둘러서 먼저 건너가는 방법이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는 뜻이다. 이 방법은 성공 확률이 높은 트레이딩 스타일에도 응용할 수 있다. 움직임이 없는 종목, 인기가 높지 않은 종목을 매수하면 금방 수익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데이 트레이딩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인기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확인한 후 트레이딩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상한가와 같은 큰 이익폭을 노리지 않고 적당한 이득을 취한 시점에서 이익을 확정하고 철수한다. 이것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법이며 실패가 적은 트레이딩 방법이다. 더 큰 돈을 벌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에 매수하는 규모를 늘려야 한다. 인기 종목의 호가창 정보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주가가 크게 상승한 후에는 큰 확률로 이익 확정을 위한 매도가 나온다. 그것은 펀드들이 적당한 시점에 매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떨어진 주가가 다시 회복될지도 모른다고 욕심을 부리며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그저 매수할 당시 수준으로 돌아올 뿐이다. 트레이딩하는 보람이 없어지게 된다. 욕심을 부리는 트레이딩을 하지 않도록 간곡히 충고하는 바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 계속 강조합니다. 일반 투자자가 사는 시점이 펀드와 베테랑들이 파는 시점이라는 것을요. 따라서 저자는 매수세가 붙을 때 그때가 매도 시점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속에 욕망의 불꽃이 피어오를 때야말로 냉정하게 매도 버튼을 눌러야 하는 때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5분봉의 움직임 속에서 주가가 잠시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5분봉이 눌렸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일봉 차트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5분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일봉 차트가 현재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도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데이 트레이딩 하기가 참 좋은 차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요, 캔들이 계속 양봉으로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이 나오겠지만 상승 초기의 윗꼬리는 상승을 알리는 신호라고 저자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캔들이 양봉이 나오면서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을 선정을 하시면 좋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 이 자리가 바로 눌리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눌렸을 때 매수하기보다는 눌린 다음에 다시 반전 상승하는 그 신호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많은 투자 대가들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볼 만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날 여러분들이 5분봉 차트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자가 5분봉 차트에서 잠시 눌렸을 때 매수하는 것을 철칙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잡아가느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건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투자 대가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할 때 거래량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자, 이때 거래량 여러분들 명백하게 평소 거래량보다 월등하게 높은 거래량으로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때의 봉을 놓쳤더라도 요때 봉에서는 최소한 매수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1봉을 체크하고 분봉을 5분봉을 체크해서 이 눌렸을 때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반전 신호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많은 투자 대가들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요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매수는 잘해요. 여기서 매수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서 매수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매도를 못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는 잘했는데 매도를 잘못해서 항상 실수를 하더라 라고 하는 분들은요. 수익 구간을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수익을 내는 습관을 계속 몸에 배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5%라도 아니면 1%라도 수익이 나면 매도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요,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녹색 불이 켜진 걸 확인을 하고 천천히 들어갔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들어갔다, 공식으로 들어갔다라는 건 좀 늦게 들어간 겁니다. 충분히 확인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빠져나올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 차트도 기회를 많이 줬어요. 여기도 기회였죠. 이 자리도 기회였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거래량 볼게요. 자, 이때 거래량 볼게요. 역시나 평소에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양봉으로 이 자리를 강하게 뚫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매수해도 충분하죠. 자, 이때 매수했으면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버텨볼 요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조금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때 기회를 줬고 다시 기회를 줬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빨리 매도를 하고 그 다음 주가 추이를 보고 나서 충분히 쉬어갈 때 그때 승부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익히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라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보시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지 이 저자가 말한 의미가 이런 뜻이었구나 알아채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펀드나 이 베테랑들은요 절대 여러분들 이때 매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크게 양봉이 터질 때 이럴 때 여러분들 베테랑들이나 펀드나 프로그램들은 매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쭉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프로들은 여기서 매수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프로들은요, 팔았다가 샀다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거침이 없고요. 매우 능수능란합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욕심을 정말 많이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없고 초보자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만큼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고 작은 수익, 소폭의 수익에 만족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공의 경험을 충분히 계속 쌓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펀드나 베테랑들이 하는 투자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고 숙련이 되면요, 작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식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자, 저자가 요 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6. 역지정가는 필수. 주가가 바로 다음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작전 세력과 큰손들의 조종으로 예상 외의 움직임이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곧바로 후퇴할 수 있도록 역지정가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5% 손실에서 후퇴하는 것이 좋다. 정말 유망한 종목이라면 예상대로 움직이는 경우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 예상 외의 하락이 발생했다면 그럴 만한 종목이라는 뜻이다. 시세는 시세에 물어봐라 라는 말은 진짜다. 자, 여러분들, 역지정가 지정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트레이딩에서 이 손절매는 정말 많은 투자 대가들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대가들이 다시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역지정가 설정입니다. 내가 매수한 종목이 몇 % 하락하면 자동으로 매도하게끔 설정을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설마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이 기능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꼭 여러분들 설정을 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제가 영상 뒤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7. 재료에 의지하는 상승에 무심코 올라타지 말라. 세력의 영향이 보이는 종목의 움직임은 리스크가 매우 크다. 거래량과 주가가 함께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예측이 어렵다. 매력적인 상승에 이거다 하고 올라타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시점이어서 상투를 잡게 된다. 세력이 이익을 확정하는 타이밍인 것이다. 한동안 하락이 이어지는데 연출된 급락이 일어난다. 나중에 진입했던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손절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 한동안 주가는 침체되어 있다가 이윽고 상승하기 시작한다. 거기서 세력이 다시 매수하기 시작한다. 하락할 때 매도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시 매수하는 사람들이 쇄도한다. 8. 상대는 프로 중의 프로다. 상승세가 관찰되고 수익이 날 듯한 종목. 그 중에서도 신흥 소형 종목은 조심해서 진입하지 않으면 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상대는 프로 중의 프로다. 어떻게 하면 개인 투자자들을 함정에 빠뜨려 잡아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빼앗을 수 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다.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는 재료가 없이 그저 상승했을 때 단순히 상승 자체가 곧 재료인 종목의 움직임은 조심해야 한다. 종목에 대한 이해가 없는 만큼 하락에 대한 공포가 커진다. 매도가 매도를 나눈다. 잘 풀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9. 시장은 매우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시장이 점점 알고리즘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 따라서 트레이딩이든 스윙이든 이러한 기관 투자자나 펀드의 컴퓨터로 짜인 명령을 알아두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보게 된다. 프로그램은 컨센서스를 인식한다. 컨센서스란 시장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된 종목에 관한 평균적인 매매 가격, 목표 가격 등을 말한다. 그리고 그 컨센서스보다 더 나은 실적을 거두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실적을 냈더라도 알고리즘으로 짜인 데이터는 매도를 지시하게 된다. 주가에는 그때 시세의 분위기도 반영된다. 그러나 알고리즘이라는 냉철한 컴퓨터 매매가 활약하는 지금 주가는 매우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한다. 10.
알 수 없는 움직임에 이익이 있다. 주가의 움직임에서는 사실 미확인 정보가 매력이 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르고 있는 주가에 온갖 예측이 펼쳐진다. 주식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알고 나면 끝이다. 자사주 매입이나 주식 분할의 경우 주가가 오를 때 나름대로 호재가 반영되어 있지만 주가 급등의 유통기한은 의외로 짧다. 주가는 어떤 재료가 있어도 대체로 급등 2에서 3일 전, 심할 때는 일주일 전부터 오르기 시작한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발빠르게 소식을 들은 것이다. 좋은 결산 내용, 분할, 자사주 매입이다. 이런 일들이 완전히 비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다지 없다. 반드시 새어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사정은 모르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 된다. 그 배경에는 이윽고 표면으로 드러날 호재의 존재가 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종목,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종목의 주가가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뉴스에 어떤 그 종목이 보통 상한가를 가면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 종목이 왜 올랐다. 근데 어떤 종목은 그런 것 없이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실적이 갑자기 튀어 올랐다던가 아니면 그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 호황이거나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은요, 여러분들 매수하시면요, 그 다음에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종목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속에 여러분들이 찾고 찾으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적이 갑자기 뻥튀기 됐다라던가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한다던가 아니면 그 산업이 호황이라던가 아니면 그 산업에 갑자기 돈이 몰리고 그 산업 전체가 갑자기 주가가 올라갔다던가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은 상한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요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생기면은 꼭 한번 그 종목이 왜 상한가가 갔는지 한번 그 기업을 들여다보시고 기회를 잡으시는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 약삭 빠르게 매매하라. 지금 진입할 종목으로는 무엇이 좋을까? 그것을 아는 일은 트레이딩에서 중요하다. 거래소의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큰손이다. 정보, 테크닉, 자금량, 무엇 하나 개인 투자자가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힘없는 자가 강자에게 맞서는 일은 의미가 없다. 우선 자신의 처지와 실력을 알고 나서 덤벼야 한다. 특히 적은 자금으로 트레이딩 할 때 독단으로 투자하면 크게 될 뿐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늦게 진입하고 일찍 물러나는 방법이 여기서 효과적이다. 큰손들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진입할 때도 규모가 크지만 물러날 때도 규모가 크다. 그러나 알고리즘으로 조금씩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매매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호가창을 보면 상승할 때 활발하게 매수함으로 발견할 수 있고 5분봉을 보면 주가의 방향을 알 수 있다. 개인 투자자의 단기 트레이딩은 그 주가의 방향에 맞추면 된다. 가능하면 거래 단위를 크게 잡고 소폭이라도 수익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때 재빨리 이익을 확정하고 후퇴한다. 말하자면 묻어가는 거래다. 큰손들의 매매를 따라가며 약삭 빠르게 돈을 벌어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 흐름에 순응하는 방법으로 단기 매매하면 크게 실패하거나 움직임이 완전히 멈춘 종목을 끌어안고 애를 태울 일도 없다. 즐거운 트레이딩이 보장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5분봉을 보면 주가의 방향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호가창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뒤에서 저자가 이야기를 해줄 건데요. 호가창은요, 사실 보면은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복잡하기만 복잡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5분봉을 보면요, 주가의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거 여기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5분봉을 여러분들 보셨을 때
우상향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일봉 차트를 확인을 했는데 우상향하는 방향이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동평균선으로 알 수 있죠. 5번 봉도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정배열하면서 우상향하고 있을 때 그게 이제 주가의 방향이 올라가는 방향이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봉도 방향을 이동평균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면서 우상향하고 있으면 그 주가, 그 종목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거나 투자를 하실 때 이 이동평균선의 우상향과 정배열을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투자에서 실패하셨을 때 이거 확인 안 해서 실패하는 경우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해도 실패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가 뒤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인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13. 항상 새로운 재료가 유리하다.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어떤 테마를 노릴지도 중요하다. 첫째 표적은 신선한 종목이다. 재료는 신선함이 생명이라 할 수 있다. 큰손들도 신선한 테마 종목의 흐름을 노린다. 이 흐름을 주시하자. 펀드, 세력에게 주가를 움직이는 재료는 무궁무진하다. 주식시장은 보물더미와도 같다. 개인 투자자들의 승패는 그 트렌드인 재료에 얼마나 신속히 반응하느냐로 갈린다. 지금은 장기 투자로 차분히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다. 컴퓨터 매매 알고리즘이 활개치는 시장. 반년 뒤, 2년 뒤는 어찌됐든 상관없다. 오늘,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다. 거기에 주가 변동의 재료가 쏟아진다. 그 에너지의 파동에 확실히 올라타서 썰물이 오기 전에 이익 확정이라는 형태로 트레이딩을 마친다. 그 파도에 잘 올라타서 재빠르게 이익을 취하는 스타일이 데이 트레이딩의 비결임은 틀림없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데이 트레이딩이다. 이 사실을 알면 주식에서 성공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14. 매일 뉴스에서 흐름을 느끼자. 주가의 변동을 보면 주가는 매일 다양한 뉴스로 인해 움직인다. 큰손이든 소규모든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뉴스와 거기에 포함된 기업 관련 동향에 민감하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의 세계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큰 뉴스든 작은 뉴스든 놓치지 않고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트레이딩이 진행 중인 와중에 왜 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까라며 어리둥절해 있다가는 실패가 확정된다. 트레이딩은 아침 9시부터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한밤중의 뉴스, 인터넷 정보, 미국 동향 등 그 전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트레이딩에 임하지 않으면 투자의 성공률이 낮아진다. 자, 여러분들 사실 뉴스에서 이렇게 흐름 느껴라, 뉴스를 읽어라 라고 많은 대가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뉴스보다 가장 좋은 정보는요. 바로 주식시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저자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법은 무엇이냐? 녹색불이 켜졌을 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들어갔다가 빨리 건너가는 게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가를 보고 들어가면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뉴스를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뉴스를 보고 발빠르게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그게 실패했을 때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집중을 하시면 좋으냐?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런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많은 투자 대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조언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눌렸을 때, 한 템포 쉬어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기가 시작됐다라는 걸 확인하고 한 템포 늦게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수익을 내시는데 욕심을 내지 말고요. 적당히 먹고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저자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HTS 화면을 계속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자가 앞에서 역지정가를 걸어라, 그리고 HTS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5. 똑똑한 설정은 성공의 열쇠다. 주가는 오르고 내린다. 이 변동성을 나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빈틈없이 이익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산다. 이 똑똑한 설정이야말로 데이 트레이딩의 성공의 열쇠다. 모처럼 보유 종목의 주가가 상승해도 늦장을 부리면 수익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설정을 통해 저절로 수익을 축적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그물을 쳐둬야 한다. 이것은 데이 트레이딩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자, 이건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주가창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체력과 시간의 소모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그에 따른 매수 매도 타점을 HTS 기능을 활용해서 매크로를 설정을 해둘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특정 가격에서 매수하게 하고 특정 가격에서 매도하게 만들어두면 굳이 화면을 계속 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 팁 역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런 설정이 기본 중의 기본이며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설명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 아침 첫 매수는 유리하게. 매수 가격 결정의 비결은 무조건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다. 나아가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느껴지는 낮은 가격으로 주문하는 것이다. 믿져야 본전이다. 주가는 생각지 못한 낮은 지점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그 주가 하락을 확실히 포착하는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데이 트레이딩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충동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나쁜 습관이다. 성공 투자는 가능한 한 저렴하게 매수해야만 한다. 이건 역시 데이 트레이딩을 시작할 때의 기본이다. 17. 시세를 예측하라. 지금 시세의 위치는 전체 흐름 속에서 어디에 있는가? 개별 종목의 인기도와 테마성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요건이다. 개별 시세는 전체 시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전체 시세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전체 시세가 요즘은 심상치 않다. 그런 상황에서 기회가 많은 종목군을 찾아내고 지금 시세 속에서의 변동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줄 알면 그 변동폭을 잘 활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8. 계속 도전하라. 가장 이익이 될 확률 높은 종목은 아침부터 조금씩 오르는 주가이다. 몇 가지 종목을 매수하고 그중 가격이 바람대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면 거기에 집중하라.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계속 그 종목으로 매매한다. 매수와 이익 확정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일이 핵심이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짧은 설명임에도 포인트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이익이 될 확률이 높은 종목은 아침부터 조금씩 오르는 주가이다. 그러니까요, 급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아침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주가가 여러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몇 가지를 매수해 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창을 보는 게 아니라요, 매수를 쭉 해놓고, 그러니까 한 종목씩 매수를 쭉 해놓고요, 그 종목의 이익률만 보고 있는 겁니다. 수익률을 보는 거죠. 그런데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저자가 그렇게 팁을 주는 거고요. 요 기법은 여러분들 성공 확률을 매우 높일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19. 내릴 때를 활용하라. 급등할 때 달려드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버릇이다. 백전노장이 아닌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면 이건 오른다 라고 강세를 예상하며 다 함께 용기를 가지기 쉽다. 그러나 초반이 아니라 상당히 상승한 후에 진입하는 일이 왕왕 있다. 상승 초반일 때는 프로는 물론이고 세미 프로와 베테랑 개인 투자자들이 약삭빠르게 진입한다. 그 후 주가 상승이 알려지며 뒤늦게 참여한 투자자들이 주가를 일시적으로 상승시킨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 초반에 약삭빠르게 진입한 베테랑들은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매도한다. 즉, 미숙한 사람들이 매수하는 지점은
그보다 전에 매수한 사람들이 이익을 확정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하면 자산은 늘어나기커녕 줄어들기만 한다. 20. 정보 약자가 싸우는 법. 아무리 구미가 당기는 재료나 정보가 있어도 주가가 잠시 내리기를 기다리고 조정해서 부활하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정보 약자가 현명하게 싸우는 법이다. 상승한다고 곧바로 달려들지 않고 한 박자 쉬었다가 일시적인 하락이나 조정을 기다려서 침착하게 진입하는 일이 중요하다. 21. 더 오르겠지?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르겠지 하며 흐뭇해한다. 그러나 프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높은 확률로 확보한 이익을 현실의 이익으로 확정한다. 이것을 반복해서 성과를 축적한다. 반면 실패하는 투자자는 더 오를 것이라 생각하며 이익을 확정하지 않고 싱글벙글 할 뿐이다. 시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특히 소형주라면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을 확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익은 날아가고 만다. 22. 확실한 이익의 축적. 트레이딩의 성공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확실한 이익의 축적이다. 그리고 소폭이라도 확실하게 이익을 확정해야 하는 것이 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펀드와 베테랑들의 투자 스타일이다. 5분봉이 한계에 도달하고 약해진 시점에서 이익 확정이 많아진다. 그 움직임을 느낀 초기에 망설이지 않고 이익을 확정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수가 많아지고 활기를 띠는 시점에서 이익을 확정해야 한다. 욕심을 부리면 트레이딩에서 성공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3. 재료주는 시장과 무관하다. 무언가 재료가 있는 종목은 전체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매수가 모여들어 인기를 얻는다. 전체 흐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도 시장의 존재함을 명심해야 한다. 약세장에서 그 재료와 인기를 생각해서 트레이딩하는 일이 효과적이다. 이 점은 확실히 명심해야 한다. 지금 전체 시장에 휘둘리지 않는 큰 재료는 무엇인가? 성공하는 트레이딩 전략에는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감과 정보를 입수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24. 보합 후 급격한 하락에는 나쁜 재료가 숨어있다. 트레이딩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주가가 보합에서 벗어나 급격하게 하락할 때다. 이럴 때는 원인은 당장 알지 못하더라도 후퇴하는 것이 상책이다. 아마 시간차를 두고 주가가 왜 하락했는지에 대한 뉴스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면 타격이 커지므로 후퇴할 때는 후퇴하는 것이 최선이다. 주식 투자로 자산을 형성할 때 철칙은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엄격하게 대하며 실패를 확실히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투자에서 항상 승리할 자격이 있다. 25. 결산 전후 시기를 조심하라. 특히 위험한 것이 결산 내용이 좋을 때다. 결산 내용이 좋을 것으로 그 전부터 예상되었다면 시세는 결산 발표 전부터 오른다. 이 주가 상승에 좋은 결산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결산에서 좋은 수치가 나와도 거기서 더 오르지 않게 되기가 쉽다. 여기가 조심할 부분이다. 좋은 결산이 나온 다음에도 여전히 좋은 재료가 있는가? 없다. 그래서 주가는 떨어진다. 그렇다면 오히려 나쁜 결산이 예상대로 나왔을 때 주가 침체에서 탈출하기 쉽다.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으므로 반대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란, 주식이란 그야말로 청개구리라고 해도 좋다. 무서운 재료가 튀어나와도 그 뒤에 좋은 상황이 예상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 이런 구조,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만큼은 알고 트레이딩하자. 시간에 날뛰는 세력들의 음모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저자의 이야기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페타 꼼플리, 기정사실화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상되는 악재나 호재가 널리 퍼지게 되면 이미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그것이 현실화되면 오히려 주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자의 말대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주가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이유 또는 재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페라이트, 사료,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의 주가가 크게 급등하였습니다.
단순 테마라고 생각해서 급등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해당 관련주의 움직임은 결국 시대 정신을 반영한 움직임이었고 그랬기에 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페라이트는 전기차, 사료는 식량 안보, 신재생 에너지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와 관련한 시대 정신을 반영한 테마입니다. 전기차, 식량, 에너지는 지속적인 인류의 문제로 계속 언급될 것이고 특히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기술은 고도화되고 있어 에너지의 소모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AI와 관련해서도 에너지가 관건인데요. 동아일보 단독 기사에서 AI 시대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때 인터뷰한 사람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인데요. 이 장관은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을 지내다가 지난해 5월부터 과기정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반도체 분야의 세계 최고 석학 중 한 명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관은 AI 시대에 AI 반도체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될 것이고 AI 기술의 핵심은 저전력 반도체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에너지 관련 테마는 계속 부각될 것이고 언제라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재료라는 것이죠. 남석관 투자자는 투자에 있어서 시대 정신을 항상 강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를 할 때 시대의 정신과 관련하여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한다라면 AI, 로봇, 에너지, 식량이 될 것이고 그러한 큰 흐름 속에서 다시 AI 반도체,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기계공학, 농기계 포함, 유전자공학, 전기공학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업체들이 이 테마로 엮여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또 수익으로 연결되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6. 장대 양봉은 기대해도 좋다.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봉 차트를 보면 일봉이든 주봉이든 5분봉이든 그 뒤에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와 의도는 똑같다. 주가가 시원하게 상승하는 봉으로서 주목할 것이 꼬리 없는 장대 양봉이다. 꼬리 없는 장대 양봉은 매수가 압도적으로 강세라는 뜻이다. 이것은 실적이나 새로운 재료가 있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것이다. 이때는 음봉이 나오거나 윗꼬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도 좋다.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변동이 심해서 호가창을 보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봉차트는 그 데이터를 반영하여 작성되므로 객관적으로 주가의 방향을 읽어낼 수 있다. 꼬리 없는 장대 양봉은 이익을 취할 둘도 없는 타이밍이다. 반가운 봉이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 27. 잠시 조정 후 크게 움직인다. 봉차트에서 몸통이 짧은 캔들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런 차트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망설이는 봉이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 속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면 주가는 크게 움직인다. 크게 움직인다는 것은 위로도 아래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차트를 발견했다면 예의주시하며 기회를 노려야 한다. 반대로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발빠른 후퇴가 필요하다. 투자의 신 마크 미너비니는 이런 차트를 이 변동성 축소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 존 볼린저는 밴드폭 축소로 이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변동성이라는 게 앞에서 말한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몸통이 짧은 캔들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옆으로 기는 경우죠.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이 밀집하는 경우,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의 밴드폭이 축소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모두 소진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 세력이 해당 종목을 움직이려는 의도가 있다면 주가는 위쪽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자동 매매 기능을 활용하면 좀 더 쉽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의 축소가 발생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주가가 위로 크게 튀거나 아래로 크게 떨어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동 매매를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자, 주가가 요 정도로 움직였을 때 매수하도록 자동 매매를 걸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가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여기다 걸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자동 매매를 걸어 놨으니 우리가 설정한 만큼 수량으로 해당 가격으로 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자동 매도도 함께 걸어 놓는 겁니다. 여기서 주가가 한 5% 상승했을 때 매도하라라고 매크로를 걸어 놓으면 그걸 자동 주문을 다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가창을 계속 보지 않아도 회사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어도 데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능 활용하시면 좋고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28. 오르기 시작할 때의 윗꼬리는 신경 쓰지 마라. 필자는 윗꼬리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초보자는 윗꼬리가 생겼다를 더 오르지 않는다,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종목을 놓아버리기 쉽다. 그러나 이 생각은 잘못됐다. 봉 차트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차트의 어느 지점에 신호가 나왔는지 판단하는 일이다. 윗꼬리를 조심해야 할 때는 주가가 순조롭게 우상향하며 5일 이평선 또는 25일 이평선과도 큰 격차를 보이며 훨씬 위에 있을 때다.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에서 윗꼬리 양봉을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펀드, 프로, 숙련된 개인 투자자는 격차가 너무 크다라고 판단하여 보유 분량을 대부분 정리한다. 이처럼 이격이 큰 상태에서 윗꼬리 양봉은 상승의 한계점을 나타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윗꼬리 이론은 5분봉 차트에서도 1봉 차트에서도 유용하다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윗꼬리 캔들의 중요성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은 대량 거래 대금을 동반하며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봉이 500억 거래 대금이 터진 봉들이고요. 요 분홍색이 150억 거래 대금이 터진 캔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주가는 상승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뛰었다가 옆으로 이렇게 기다가 다시 오르고, 다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상승하고 다시 조정받고, 옆으로 기다가 상승하고 옆으로 기다가 다시 상승하고 옆으로 기다가 다시 상승하고, 크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상승하고 줄어들었다가 크게 상승하고. 자, 주가가 상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크게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승부를 걸으셔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주가가 크게 눌렸을 때, 이렇게 눌렸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자가 매우 강조를 했던 거죠. 자, 이런 차트 보시면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대량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에 지금까지의 거래량을 크게 뛰어넘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그리고 주가가 또 크게 지금까지와 볼 수 없었던 큰 상승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마지막 캔들이 여러분들 윗꼬리 캔들이에요. 자, 이 윗꼬리는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윗꼬리일까 아니면 고점에서의 윗꼬리일까? 여러분들 이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이 판단은 여러분들 캔들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종목의 재료, 향후 성장 스토리, 실적, 기관, 외인의 수급, 회사, CEO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캔들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해당 종목의 윗꼬리를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꼬리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판단이 맞는지는 시장에게 묻기로 하였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차트를 보여드린 거고요. 저는 그 다음날에 주가가 눌렸을 때 이때 매수를 하였습니다. 저 역시 조심스러운 상황이라서 수익을 줄 때 이렇게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주가를 계속 지켜본 결과 이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매수를 했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빠지다가
상승 전환을 했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지켜보니까 좀 더 상승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추가 매수를 했고 상승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분할 매도, 이렇게 분할 매도 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이 종목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보합 구간이거든요. 보합 구간인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지 않아도 이 위의 지점, 그러니까 이 보합을 뚫고 위로 올라갔을 때 마크 미너비니 식으로 말하면 변동성을 상방 돌파했을 때의 이 가격대를 여러분들이 자동 매매를 걸어 두신다면 여기서 적절하게 매도해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추가 상승을 했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력이 확실히 이 종목에 진입을 했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시킬 의도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의 이야기처럼 재빠르게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인기가 있고 이 종목에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녹색불이 켜진 걸 확인하고 조금 천천히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재빨리 나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은 성공 확률을 많이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에서 수익을 거둔다는 것은요, 운이 따라야 됩니다. 작은 수익은 어느 정도 실력으로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큰 이익은 추세로 먹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추세로 먹는 큰 수익은 운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 운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책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매매 시나리오, 성장 시나리오 등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잘해서 수익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시장이 허락해 주었기에 수익을 얻은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사실 저는 이 윗꼬리가 고점에서의 윗꼬리인지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윗꼬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면 그것조차도 사실 의심스러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시장에게 묻기로 한 겁니다. 자, 이 윗꼬리가 상승의 시작인지 아니면 고점에서의 윗꼬리라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지 시장에 묻기로 했고 계속 물어본 겁니다.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계속 물어봤는데 제가 보니까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승부를 걸어본 겁니다. 자,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운이 좋았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운에만 기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운도 결국 노력하고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대응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접한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 참 많이 와닿았거든요.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신중한 선택과 계획은 능동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며 이는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는 중요한 힘이 될 것이다. 주식시장의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종목 선택, 그리고 심사숙고에 의한 계획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만이 미래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계획하고 다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투자를 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만의 성공 투자 스타일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29. 보합권 이탈 후에 양봉에 올라타라. 저자는 보합권 이탈 후 거래량이 상승하며 양봉이 발생한다면 올라탈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면 좋은 기능이 바로 자동 매매 기능입니다. 자, 이 종목을 한번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사적 지지 라인을 최근에 강력한 거래대금으로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스마트머니가 중간중간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다가 자동 매매를 걸어두면 좋을까요?
자, 요 지점을 확대한 차트가 요 차트입니다. 요 차트를 지우고 이 차트로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선이 역사적 저항선입니다. 이 역사적 저항선을 강력하게 뚫었다가 윗꼬리가 발생됐죠. 자, 여러분들, 윗꼬리라는 거는 상승의 시작을 알릴 수도 있고요. 상승의 말미를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시장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주가 흐름을 제가 관찰을 했더니 이 지점에서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선이 역사적 저항 라인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올린다라는 건 세력들이 지금 흔들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는 없죠. 이럴 때 매수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동 매매 기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역사적 저항 라인의 가격은 2127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한 2200원이나 2300원이 왔을 때 매수해서 조금 수익 보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자동 매매를 설정해 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도 써놨죠. 매수 타점. 항상 매수 타점은 저항선 위, 매도 타점, 손절매 타점은 저항선 아래. 이렇게 우리가 미리 설정을 다 해두는 겁니다. 자, 이 창은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0624, 요 창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신규 종목 자동 매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종목명을 써주는 겁니다. 종목명을 써주시고요. 계좌번호, 여러분들이 어느 계좌로 거래를 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감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를 아까 제가 2,200원이나 2,3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현재가가 2,200원이나 2,300원 이상이 되면 주문을 실행하라 라고 해서 감시 조건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문 종류는 그냥 보통으로 해주시고요. 주문 가격은 현재가 또는 아예 가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300원에 사라, 2,200원에 사라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주문 수량을 여기다가 기입을 해줍니다. 유효 기간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 조건을 유지를 할 것이냐 요걸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조건 추가를 해주시면 여기 이제 조건이 추가되고 여기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때부터 감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매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잔고 편입 자동 매도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걸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종목명을 써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계좌 번호별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자, 이익 실현, 이익 보전, 손실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익 실현의 이익 보전은 무엇이냐? 자, 기준가 대비 내가 매수한 가격 대비 10%가 되면 이익을 실현을 하는데 10%까지 오르지 못하고 7%까지 올랐다가 3%까지 떨어지면 그때 그냥 익절해라 해서 이익 보전 설정까지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준가 대비해서 3% 하락하면 손실 제한 주문을 내라. 이런 식으로 자동 매매 주문을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건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굳이 HTS 화면을 보지 않아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데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자라고 해도 이 기능은 여러분들 너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 프로그램 매매의 특징. 자,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누가 나와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한국증권연구원에서 발표한 프로그램 매매가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한 100페이지짜리 논문이거든요. 자, 이런 복잡한 수식, 이런 수식을 사용하면서 어떤 이 연구 논문을 진행을 하는데요. 굳이 우리가 이걸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요점만 딱딱 뽑아와 봤거든요. 자, 일단 프로그램 매매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가 시장 상황별로 실행할 투자 전략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사전에 프로그램화 해놓으면
이 프로그램에 따라 시황 분석, 매매 시점 포착, 매매 주문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이 컴퓨터로 처리되어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주식 바스켓을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한 유망 섹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 유망 섹터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한꺼번에 매수 매도하는 게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프로그램 매매가 변동성을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을 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가 적극적으로 어떤 종목에 매매에 참여를 하면 그 종목은 변동성이 3배 이상 높아지고 급등 또는 급락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가 변동성을 더 증폭시켜준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프로그램 매매는 장기적 변동성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크게 증폭시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이게 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장 변동성과 프로그램 매매의 거래량 모두 개장 직후와 종장 직전에 높은 수준을 보이는 유사한 패턴을 나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개장 직후에 프로그램 매매의 거래량이 많다라고 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건 뭐죠?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장 직후에 프로그램이 매매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 종목을 강하게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은 크게 하락할 확률도 높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개장 직후에 프로그램이 순매수하는 종목을 빠르게 사서 빠르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조금 수익을 보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수익률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는 또는 매도하는 물량이 많으면 여러분들의 수익은 클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저자가 그랬죠. 한 번의 거래의 규모를 크게 해라. 그러면 작은 수익률에서도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조를 하고 요 논문 결과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자, 프로그램 차익 거래에 대한 시장의 민감한 반응은 시황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인해 단기 수급 동향에 쉽게 휘둘리는 결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논문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역으로 해석을 하면요. 프로그램 차익 거래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감 있게 매매하는 것이 어쩌면 이 프로그램을 이기는, 시장을 이기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자가 이야기해준 조언들이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시장을 관찰해 보시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한 가지 분명한 건 프로그램이 매수한다라고 해서 그 종목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매도한다고 해서 그 종목이 오르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본인들의 보유 수량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본인들이 유리하게 매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 매도에 말려버리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프로그램 매매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프로그램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매일매일 관찰 일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수하고 환율하고 이렇게 거래대금, 기간 외인 수급,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자, 상한가, 그리고 등락률, 신고가, 거래량 급증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관찰을 하고 그 관찰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거죠. 지피지기여야 백전백승입니다. 중요한 시장 참여자인 프로그램을 이해하려면 관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식은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투자 대가들 역시 시장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매일 시장 관찰 일지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책에는 제가 설명드린 것 외에 상승 후 처음 하락할 때 매수하면 좋다. 페넌트형 상승을 노려라. 갭 다음 윗꼬리가 이어지면 물러나자. 큰 양봉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음봉의 연속에는 기회가 없다. 고가 보합 아래쪽 이탈은 명백한 하락 신호. 호가창 보는 법, 데이 트레이딩에서 중요한 일봉 모양, 10년간 차트를 봐둬라. 스윙을 성공시켜 수익을 대폭 늘려라. 상승하는 종목에 집중하라. 등 종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목만 읽어드렸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조언이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페넌트 모양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합의 일종인데요. 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요렇게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은 요렇게 유지가 되는 요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페넌트형 모형입니다. 요런 식으로 주가가 형성됐다라는 건 이 위쪽으로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주가 모양을 확인하셨다면 자동 매매 주문 설정으로 여기다가 걸어두시면 좋은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자, 책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좋은 내용들, 45년의 경험, 노하우가 녹아져 있으니까요. 책을 보시면서 꼼꼼하게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수익이라는 성과로 쌓일 것이고 그런 수익이 쌓이고 쌓여 결국 10억 계좌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과 수익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는 부자의 선 채널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